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 두고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뒤통수를 치는가 하면 겉으론 순하게만 보였던 사람이 모든 위기에서 가장 냉철하고 똑똑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인생은 단순히 착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약점, 당신의 아픔, 당신의 기대와 불안까지 무심코 꺼내 보였던 그 마음들이 돌아서면 당신을 겨누는 칼이 되진 않을까요?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겉으론 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지혜를 품고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능구렁이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엔 자신의 입장을 잃지 않으며 묵묵히 판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겉으론 순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외유내강형 사람들이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 당신도 사람 앞에서 속을 함부로 드러내기보다 지혜롭게 감추며 나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진행했던 유명자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유명자님은 63세 여성으로 동네 마을회관에서 늘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어딜 가도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어 사람들에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부녀회에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들통났고 그 일의 책임이 명자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말이 없고 순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책임을 씌우려 했고 한두 명은 명자 씨는 성격이 유해서 괜히 따지지도 못할 거야 하며 속으로 그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자님은 그날 회의에서 누구보다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했고 그동안 자신이 기록해온 모든 회의 내용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와 그 자리를 침묵으로 뒤덮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젠 지켜야 할 게 있어서 말해야겠네요. 그 순간 사람들은 명자님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동네에서 더욱 신뢰받는 인물로 재평가받게 되었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손해보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건 내 선택이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원하지 않았죠. 이 말은 겉으론 순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판단력 있는 사람이 진짜 면모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은 자신의 속마음을 어디까지 드러내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혹시 그 순함이 만만함으로 읽히고 있진 않나요? 사람 앞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은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순해 보이되 속으로는 판단과 경계를 놓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가장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 힘은 물에 있다. 순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제 외유내강의 첫 번째 특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 겉으론 순하지만 속이 단단한 이들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요즘 어때? 속상한 일은 없었어.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며
이런 질문을 건넬 때 우리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내주고 솔직하게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그게 진실하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속을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상황을 먼저 지켜보며 상대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그 속에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의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단단한 경계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이영심님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이영심님은 40 중반까지 직장을 다니다 50이 넘어 퇴직한 후 작은 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성격이 무던하고 인정이 많아서 동네 손님들과도 금세 친해졌죠. 단골이 된 박명자 씨는 자주 찾아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영심님에게 깊은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영심님의 가정사나 가게 수입 같은 사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영심 씨는 남편이 참 든든하겠다. 요즘 매출은 어때? 그 정도면 꽤 잘 되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이영심님은 웃으며 대답을 피했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동네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말들이 과장되어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영심 씨 남편이 돈 잘 벌어서 가게는 그냥 취미처럼 하는 거래. 자기네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래. 그 말들을 들으며 영심님은 입을 다물었던 자신에게 스스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 털어놨다면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사람이 친절하다고 속까지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더 조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땐 항상 신중해졌다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내주는 편인가요? 혹은 내 이야기를 너무 빨리 꺼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은 가장 편한 사람에게 상처받기 쉽고 가장 많이 말한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내면엔 말을 가려 쓰고 표정을 읽는 힘이 있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으로 마음을 보인다. 그 말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속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지켜본 후에 자신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지만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정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웃고 있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려 하면 보이지 않는 선이 딱 그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바로 그 선, 그 경계가 이들의 내면이 단단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겉으로 부드럽고 순해 보이면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을 쉽게 대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뭐든 부탁하면 들어주잖아. 마음 약해서 거절도 못해.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런 인식을 만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외유내 강형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허술하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박영숙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숙님은 오랜 세월 직장에서 인사 업무를 맡아온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늘 웃고 있었지만 정확히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신입사원이
퇴근 시간 이후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요청하며 자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숙님은 처음엔 몇 번 받아주다가 그 이후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근무 시간 안에 들어보는 게 좋겠네. 퇴근 이후는 내 가족과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 그 말에 상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럽지만 자신의 시간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후배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잘 지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깎아내리며 맞추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부드러움 안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강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구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받아주고 감정을 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내어줌이 쌓이면 언젠가는 나 자신조차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되죠. 외유내강의 사람들은 다정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알고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은 굽히지 않죠.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남도 그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은 곧 남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에서 외유내강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판단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말을 적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한마디로 중심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 말솜씨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즉흥적으로 센스 있게 대응하는 사람. 하지만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늘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반전시키죠. 외유내강형 사람들의 말은 작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맡았던 신혜부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혜부님은 70세가 가까운 여성으로 오래도록 공동체 활동을 해오셨고 지역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몇몇 분들이 자신들끼리 뜻을 모아 특정 봉사자를 몰아내려 했고 이야기는 삐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부님은 한참을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이 공간은 무너지는 거야. 사람 하나 밀어낸다고 우리가 편해질 것 같으면 앞으로 누가 여길 오겠어. 그 말에 서로 얼굴을 붉히던 분위기가 조용히 가라앉았고 다툼은 자연스럽게 멈추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 내지 않았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단 한마디로 공동체를 지켜낸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해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꼭 해야 할 때 딱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이 힘이 돼요. 그 말은 살면서 자주 쓰지 않는, 하지만 절대 잊히지 않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무리하게 분위기를 맞추려 말을 쏟아낸 후
마음이 허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말은 많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맞아야 중심이 됩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은 말을 줄이는 대신 듣는 데 집중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단단한 말을 꺼냅니다. 그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남고 그 관계를 바꾸고 판을 새롭게 엽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존중을 얻는다.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입술 뒤엔 강한 신념이 있고 그 침묵의 무게엔 묵직한 내공이 숨어 있죠.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외유내강형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네 번째 특징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예기치 않은 말 한마디, 불쾌한 상황, 부당한 대우.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외유내강형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지고 더 조용해지며 상황을 가라앉히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불쾌한 말을 들어도 당장 맞받아치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감정적으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감정을 안으로 삼키고 말을 곱씹고 상황을 분석한 뒤 자신이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제가 상담했던 강명자님의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강명자님은 오랜 기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성실하고 조용한 분입니다. 어느 날 신규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명자님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 요즘 아이들 지도엔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명자님의 역할과 가치를 부정한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명자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봉사를 마친 뒤 아무에게도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논의가 생겼고, 그때 명자님은 자신이 과거에 진행했던 사례와 데이터를 모아 정리된 자료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 자료는 젊은 직원이 시도했던 방법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성과도 높았던 내용이었고, 결국 센터장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명자님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후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자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게 그 순간 흘러내렸을 거예요. 근데 참고 기다리니 진짜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을 품은 나무처럼 조용하고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당신은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일을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바로 반응하셨나요?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돌아보셨나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오래갑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에 인생을 휘둘리지 않기 위해 차분함을 선택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로 인해 망가지는 건 평생의 명예다. 침묵은 때로 분노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외유내강의 진짜 실력자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특징에서 이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하며
사람의 중심에 서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 그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을 단단하게 축적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순해 보여도 그 속은 누구보다 똑똑한 이들은 작은 흐름에도 민감하고 큰 흐름 앞에선 더욱 침착합니다. 그들은 쉽게 들뜨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잘 나간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잠시 멈춰 있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유내강형 사람들은 비를 맞아도 뛰지 않고 햇볕이 들어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자신의 시간을 쌓아가는데 집중하죠. 제가 상담했던 이화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화자님은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다 60 넘은 나이에 퇴직하신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묵묵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마음속에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그분은 조용히 노트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2~3줄 정도였죠. 오늘은 비가 왔다. 속이 좀 쓸쓸하다. 그래도 잘 견뎌냈다. 그 짧은 글들을 하루 이틀 모으다 보니 몇 달이 지나면서 이야기 하나가 짧은 단편처럼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문예 공모전에서 그녀의 글이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본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누가 보든 말든 이건 나를 위한 일이었거든. 그 말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쌓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은 남이 정해준 속도에 맞춰 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리듬을 지켜내고 계신가요? 사람은 비교할 때 무너지고 축적할 때 단단해집니다. 외유내강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오래 생각하고 조용히 쌓고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그 조용한 축적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신뢰로 돌아오죠.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이기는 데서 비롯된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속은 여우처럼 똑똑하고 겉은 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외유내강형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7파트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순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단단한 외유내강형 사람들이 5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특징들은 단지 사람을 잘 대하는 요령이 아니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는 용기.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첫 번째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불편함 없이 다정하지만 경계는 분명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선을 지키는 품격이 결국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을 적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한마디로 중심을 잡는 힘이었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한 준비고 침묵은 가장 강력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길러진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위기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가장 단단한 대응은 침착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감정은 참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고 그 조절의 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삶을 축적하는 태도였습니다.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내 걸음으로 내 길을 걷는 사람, 그들이 결국 가장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착하게만 굴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내 진심을 다 보여주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나의 속도와 생각을 잃고 있다면, 오늘 방송이 당신에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은 결코 사람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만 누군가와의 진짜 관계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을 아끼고 선을 지키며 말보다 더 깊은 신뢰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말을 당신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성품을 가진 자는 작은 말에 흔들리고 큰 뜻을 품은 자는 작은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당신의 겉이 아무리 부드러워 보여도 속에 단단한 뜻이 있다면 세상은 언젠가 그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방송이 좋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자신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